네, 대형 마트의 반값 치킨이 12년 만에 다시 등장하면서 이 치킨 논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치킨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점주들은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면서 이 폭리라는 지적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간극이 왜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호성 기자가 치킨 원가의 구조 자세하게 따져봤습니다. 치킨 가격이 한 마리에 3만 원은 돼야 한다. 치킨 값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에 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2만 원을 받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건데 6천 원대 마트 치킨이 등장하면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말 남는 것이 없는 게 맞냐라는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만 원도 부족하다는 치킨값, 실제로 그런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먼저 육가공 업체는 농장에서 생닭을 납품받아 다듬고 염지해 프랜차이즈 본사에 넘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나름의 노하우로 손질하고 포장해서 전국 가맹점에 공급합니다. 보통 10호닭을 쓰는데 이때의 공급가는 대략 6천 원 선입니다. 여기에 닭을 튀기는 기름값, 임차료, 인건비, 로열티, 양념이나 포장 같은 기타 비용 등이 붙어 치킨의 원가는 12,000원대로 치솟습니다. 이 밖에도 배달앱에 내는 기본 수수료, 배달 대행비, 부가가치세까지 내고 나면 치킨 하나를 팔고 치킨집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1,300원 남짓입니다. 100마리를 튀겨 20만 원도 못 남길 바에 배달 뛰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마트 치킨은 원가 구조가 다릅니다. 마트 본사는 육가공 업체로부터 사온 생닭을 마트에 바로 납품합니다. 반값 치킨의 대명사가 된 당당 치킨의 경우 무게가 덜 나가는 8호닭을 쓰긴 하지만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트는 조리 시설이 이미 갖춰졌기 때문에 따로 설비를 사오거나 임차료, 인건비도 따로 발생하지 않겠죠. 기름값과 양념, 포장비만 더해 판매합니다. 치킨 무나 소스도 따로 팔고 배달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를 튀겨 팔면 부가세를 떼고도 1,000원가량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를 팔아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은 적게는 1,382원, 많게는 2,782원이 남고 마트는 대략 855원에서 1,855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한 마리 팔아 손해는 아니라는 대형마트의 주장과 이렇게 팔아선 남는 것이 없다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님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셈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관련 내용은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일단 뭐 치킨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울푸드다 보니까 이런 가격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 먹는 사람도 많고 판매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논란도 크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예. 소비량부터 살펴보면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이 1년에 먹는 닭고기는 15.8kg입니다. 가구 기준으로 살펴보면 열의 7집이 한 주에 한 번 이상 닭고기를 먹고 있는 거죠. 이는 우리나라가 주로 쓰는 닭인 무게 1.5kg 기준으로 연간 10억 마리가 넘는 수준인데요. 예. 이 중 최대 80%를 치킨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어림잡아서 어른 한 명이 매달 한두 마리씩은 소비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예, 뭐 소비도 치킨이 압도적이고 사실 코로나19 상황도 치킨 업계가 좀 덕을 봤잖아요. 맞습니다. 2020년 기준 치킨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은 2019년보다 8.4% 늘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전체 외식 업종이 9%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죠. 예. 한식이나 커피 업종은 20% 가까이 고꾸라지면서 치킨만 나홀로 성장했습니다. 외식 업종 전반적에서도 치킨 가맹점들의 지위는 독보적인데요.
2020년 전국 치킨 가맹점 수가 2만 5천여 개로 확인됩니다. 외식업 전체 4곳 중 한 곳이 치킨집인 건데요. 소비자도 판매자도 많다 보니까 치킨 공화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죠. 예, 근데 정말 업계 경기가 최악이었던 상황임에서도 이 정도 성적이면은 실적도 당연히 좋았겠어요. 맞습니다. 치킨 가맹본부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은 10%를 넘나듭니다. 최근 5개년간 교촌과 BHC, BBQ, 처갓집, 굽네 등 주요 5개 프랜차이즈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모두가 한 해도 빠짐없이 매출액을 늘렸습니다. 예. 지난 5년간 치킨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4.2%인데요. 이는 도소매업의 5배고 유사업종인 피자와 비교해도 2배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치킨 대기업이라고 해야겠죠. 대부분이 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논란도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가격을 인상한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교촌치킨과 BHC는 각각 지난해 11월과 12월 치킨 가격을 올렸죠. 예. 당시 계획이 없다고 했던 BBQ 역시 지난 5월 가격을 올리면서 치킨값 2만 원 시대를 너렸습니다. 나란히 인건비나 수수료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원가 부담이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가맹점주들의 호소도 있었다고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생을 위해서라면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이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도 올린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이 예, 일었죠. 맞아요. 가맹점들이 필수적으로 본사 제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본사 갑질에다 소비자 불매라는 겨박자에 놓인 겁니다. 이은희 교수 인터뷰입니다.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조금 자기네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가맹점주를 덜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야 본사가 마땅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불매운동을 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 치킨을 계속 소비자가 사 먹으면 여기 뭐 상황이 좋아져요? 본사하고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본사 배만 불리는 거지. 오늘과의 갑질 논란도 소비자의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8년 교촌치킨의 경우 창업주 권원광 전 회장의 친척이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죠. 이듬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권 전 회장은 지난 3월 슬그머니 교촌 F&B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BBQ나 BHC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BBQ 점주들은 본사가 필수 구매 품목을 정해놓고 구매를 강요한다며 2019년 이를 최소화하고 마진 공개를 촉구한 바 있죠. 예. BHC는 가맹점에게 해바라기유 구입을 강제한 혐의로 지난 6월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격 인상 결국 가능할지 좀 따져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였습니다.